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우선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당장 유튜브 조회 숫자가 정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의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시는 분, 심지어는 가끔 욕하는 분까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정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남들처럼 긍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이야기 등 정말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조회 숫자도 잘 나오고 사람들에게서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건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영상 주제를 정하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중요도이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각 문제별로 그게 부정적인 이야기인지 긍정적인 이야기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지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저도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건 해군과 해병대에서 도입하기로 한 해상작전용 무인헬기에 관한 소식인데요. 그 전에 앞서서 오늘도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하자면요. 요즘 들어서 각종 군사 관련 행사가 대폭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좋은 일인가를 생각했을 때, 물론 이런 행사에서 각종 소식이 나오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새로운 소식을 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요. 이게 과연 옳은 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게 과연 옳은 건지 모르겠냐고 하면, 각종 행사에 우리 업체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각 부스당 얼마 해서 몇 개의 부스를 빌리냐에 따라서 한 업체에서 수십억의 돈이 들어갑니다. 물론 그 부스를 채우는데도 또다시 돈이 들어가고요. 그럼 왜 이런 행사들이 대폭 늘었느냐? 그건 그 행사를 주관하는 주관사의 돈벌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각 부스당 몇 억씩 돈을 받고 빌려주면 행사 주관사는 정말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런 행사들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러나 방산업체들은 이런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방산업체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행사는 육군이나 해군 등의 공식 후원을 받는 게 보통인데요. 이번에 육군 행사가 동시에 두 곳에서 열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완전히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군과 방사청이 잘 조정을 해야 하는데, 우리 군과 방사청은 이게 또 자신들이 하는 일을 홍보할 기회니까 후원을 남발하는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각종 행사가 늘어나면 주관회사만 돈을 버는 거지, 우리 방산업체들에게는 정말 곤란한 일입니다. 그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회사에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서 참가하지 않을 수도 없고요. 당장 저번 이순신 전시회에 현대가 참가하지 않았는데요. 현대가 벌점 때문에 사업을 따지 못해서 참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은 이런 이상한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그 행사에 참여해야 하고, 그럼 또 참가를 하게 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요. 그러니 이 부분은 우리 군과 방사청이 조율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의 우리 군과 방사청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여서 걱정입니다. 현재는 우리 방산업체들과 우리 군이 행사를 주관하는 주관사에 질질 끌려가는 형국입니다. 이게 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는 행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해상작전용 무인헬기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사업은 제가 기존에도 여러 번 영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이 사업에 관심이 많고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우리 이순신급 구축함은 경납고의 크기가 크다고 알려져 있죠. 링스 헬기는 빡빡하게 두 대가 경납될 정도로 경납고의 크기가 크고, 그래서 과거부터 이 경납고에 대잠 헬기 한 대를 탑재하고 남는 공간에 무인기를 탑재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바로 이걸 위한 사업입니다. 실제로 이순신급의 경납고의 크기가 커서 활용도가 높았지만 지금까지는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순신급의 넓은 경납고를 활용해서 이곳에 무인헬기를 탑재하자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해병대도 서북도서를 방어하기 위해서 무인헬기를 원하게 됩니다. 다들 알겠지만 서북도서에는 지금 공격헬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북도서에 배치된 공격헬기는 고작해야 4대에 불과하고 잘해야 한 대 정도의 헬기를 띄울 수 있는 게 다입니다. 더욱이 지금 배치되어 있는 코브라 헬기는 해상에서 긴급하게 비상착수할 수 있는 비상착수 장치도 없기에 섬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섬 위에서만 비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코브라 대신 다른 헬기가 배치된다고 해도 어차피 서북도서에 배치가 가능한 공격 헬기의 수량은 4대가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병대는 서북도서에서 항상 운영할 수 있는 무인헬기를 원했고, 이 두 사업, 그러니까 이순신급 구축함에 필요한 무인헬기와 그리고 서북도서의 해병대에 필요한 무인헬기가 비슷한 성능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이 두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새로운 사업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해상작전용 무인헬기 도입 사업인데요. 그래서 방사청은 2021년 12월 27일에 열린 제14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해상작전용 무인헬기 개발 사업을 의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상당히 오랫동안 표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당장 우리나라에 무인헬기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대한항공에서 500MD 헬기로 개발했던 무인헬기가 생각나실 겁니다. KUS-VH라고 하는 무인헬기로 대한항공이 낡아서 퇴역하게 된 500MD를 기반으로 개발한 무인헬기로 이 헬기는 2019년 7월 30일에 30분간 무인비행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 무인헬기는 최대 이륙 중량이 440kg에 6시간을 비행할 수 있는 무인헬기입니다. 그러나 대한항공만 무인헬기를 개발하고 있던 건 아니고요. 카이에서도 무인헬기를 개발하는데요. 카이에서는 NI600VT라는 무인헬기를 개발했습니다. 이 헬기는 이탈리아의 작은 회사에서 만든 ES-101 레이븐이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2인승 소형 헬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카이가 이 헬기를 무인헬기 플랫폼으로 선택한 이유는 이 이탈리아 회사의 규모가 작고 그래서 이 회사가 자신들의 헬기를 기반으로 무인헬기로 개발하는 걸 쉽게 허락해 줬기 때문이라고 해요. 대형 헬기 회사들의 헬기를 개조하는 데는 절차도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요구한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카이는 이 레이븐이라는 소형 헬기를 기반으로 무인헬기를 개발했고 이 헬기도 최대 이륙 중량 600kg에 최대 6시간 비행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헬기를 무인헬기로 개조하게 되면 좋은 점이 사람이 타지 않기 때문에 비행시간이 대폭 늘어납니다. 실제로 미국의 MQAC 무인헬기 같은 경우는 최대 15시간까지 비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에는 무인헬기를 개발하기 위한 기반이 이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우리나라의 해상작전용 무인헬기는 이 두 헬기를 기반으로 한 가지를 선정해서 개발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부족해서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무인헬기를 개발할 수 없다고 카이와 대한항공은 생각을 했고 그래서 두 회사 다 외국의 협력업체를 찾게 됩니다. 그럼 왜 이 두 회사가 독자적으로 무인헬기를 개발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무인헬기를 함선에 착함시키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회사는 각각 자신들과 같이 무인헬기를 개발할 외국의 파트너 회사를 찾는데요. 그 결과 대한항공은 유럽의 에어버스 헬리콥터사와 협력하기로 했고 카이는 미국의 주력 무인헬기인 MQ-8을 개발한 노스롭 그루먼사와 협력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은 외국 회사의 기술을 도입하기에는 개발비가 너무 작았고 그래서 카이와 대한항공은 이 사업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표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마 카이와 대한항공은 결론은 우리 정부에서 이 사업에 예산을 증액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 헬기 정비 전문업체인 UI라는 회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당연히 헬기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갑자기 함선에 탑재 가능한 무인헬기를 개발할 수는 없고요. 이 회사는 지금 우리나라의 정보함에 탑재되어 있는 S-100이라는 소형 무인헬기를 개발한 오스트리아의 쉬벨이라는 회사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럼 쉬벨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 하면은요. S-100이라는 함선에 탑재 가능한 소형 무인헬기를 만든 회사로 이 S-100이란 무인헬기는 전 세계적으로 수십 개국에서 도입했을 정도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무인헬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함에서도 10대 정도를 운용하고 있고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 중에서 단 한 대만이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형 무인헬기가 해상의 함선에서 운용하는 무인헬기라는 점에서 상당히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추락한 한 대도 그 추락 원인이 우리 군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추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군은 이 쉬벨이라는 회사를 상당히 신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쉬벨이라는 회사가 S-100에 성공에 힘입어서 S-100을 확대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S-300이라는 기체인데요. UI는 바로 이 S-300을 우리 군에게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믿을 수 있는 회사에 믿을 수 있는 기체의 후속 모델을 도입한다고 하는 것이니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문제는 이 헬기의 규모입니다. 현재 이 헬기의 최대 이륙 중량은 660kg입니다. 원래 해군과 해병대가 원했던 것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게 얼마나 작은 건지 짐작이 안 가시겠죠. 솔직히 엄청나게 작은 겁니다. 우리 군이 해상작전용 무인헬기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군이 목표로 삼은 기종은 미국의 MQ-8C입니다. 그런데 MQ-8C의 최대 이륙 중량은 2700kg입니다. 그보다 작은 MQ-8B도 1500kg 정도 하기 때문에 원래 MQ-8C를 추종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 이륙 중량 660kg짜리 헬기는 작아도 너무 작습니다. 그럼 지금 해군과 해병대는 어떤 입장일까요? 자신들이 요구한 기체보다 훨씬 작은 기체인데 해병대와 해군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 아닐까요? 아니요. 전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지덕지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해병대와 해군은 이 해상작전용 무인헬기 사업이 사업화까지 된 것만 해도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만일 해병대나 해군이 단독으로 해상작전용 무인헬기를 원했다면 이 사업은 사업화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해병대와 해군은 서로 비슷한 헬기를 요구했고 그래서 다행히 사업화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 헬기의 크기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헬기의 크기는 작지만 이 S-300 헬기는 나름대로의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체입니다. 왜냐하면 이 헬기는 유인헬기를 무인헬기로 개조한 헬기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무인헬기로 개발되고 있는 헬기입니다. 그렇기에 필요 없는 낭비적 구조가 없고 무인헬기에 최적화된 헬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헬기의 크기에 비해서 상당한 장점을 가진 헬기입니다. 그래서 기존 우리가 개발했던 무인헬기들과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높은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카이와 대한항공이 개발했던 무인헬기도 S-300과 상당히 비슷한 크기의 헬기들이었지만 이 헬기들은 6시간을 비행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S-300은 무려 24시간을 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한 페이로드가 임무장비를 50kg을 탑재하고 작전을 하면 24시간을 비행할 수 있고 임무장비를 250kg을 탑재하고 작전을 하면 4시간을 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자는 말 그대로 정찰 모드일 때의 경우이고 후자는 무장 모드일 때의 경우일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 15시간을 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MQH보다 더 오랫동안 정찰 임무 비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과거에 올렸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이 기체를 상당히 많이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체의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충분한 무장 능력이 없다는 이유였는데요. 그런데 좀 더 자세한 재원이 나온 이 시점에서는 저는 이 정도면 되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장점이 뭐냐면요. 이 헬기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팔린 S-100 무인헬기의 후신으로 개발되고 있고 그래서 이 헬기도 상당히 많이 판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이 헬기는 오스트리아의 슈벨사에 의해서 아직은 개발 중인 헬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장비가 아직 없는데요. 대표적인 게 가장 핵심 장비라고 할 수 있는 EOTS가 장착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EOTS를 우리 한화의 제품으로 장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는 수량 말고도 타국에 수출될 때도 우리 한화에 EOTS가 장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장착되는 EOTS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EOTS를 변경하려면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새로운 EOTS를 장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S-300을 도입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한화의 EOTS를 그대로 장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이 S-300에 장착되는 한화의 EOTS가 상당히 대단한 물건입니다. 이번 이순신 전시회에 한화는 3개의 EOTS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3개의 EOTS는 각각 10인치 그리고 13인치 그리고 15인치인 EOTS인데요. 이 EOTS들은 주로 무인기에 장착하기 위해서 개발되었고 세 종류의 EOTS가 있는 이유는 무인기의 크기와 임무장비 탑재 능력에 따라서 적당한 크기의 EOTS를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건 당연히 15인치 EOTS이고 이 15인치 EOTS가 S-300에 장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5인치 EOTS의 성능이 정말 대단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정확한 해상도는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무려 22km 떨어진 목표의 표적을 탐지 및 식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 LAH 헬기 등에 탑재된 EOTS가 12에서 13km 정도의 탐지 식별 능력이 있고 그래서 천건 미사일의 사거리가 8km인 점에 비하면 그 성능이 비약적으로 높아진 겁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성능이냐 하면 당연히 훨씬 성능이 떨어지는 아파치 헬기 같은 기체에 탑재된 EOTS와 비교도 할 수는 없고요. 당장 실전에 배치된 EOTS 중에서는 크기에 비해서 거의 가장 장거리 탐지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등에서 현재 개발 중인 EOTS 중에서 한화의 EOTS의 성능을 뛰어넘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현존하는 EOTS 중에서는 최소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스트리아의 슈벨사의 S-300을 구매하는 다른 나라들도 굳이 S-300에 돈을 들여서 다른 EOTS를 통합할 필요 없이 이미 통합되어 있는 우리 한화의 EOTS를 그대로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거기다 우리나라는 비공의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상에서 소형 표적에 특화된 비공을 개발한 나라이고 이 S-300에 비공이 통합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생각해보세요. 당장 이 헬기는 250kg의 임무장비를 탑재하고 4시간을 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50kg은 EOTS의 무게라고 생각했을 때 무려 200kg의 무장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비공뿐만 아니라 비공에 비해서 훨씬 무거운 천검대전차 미사일 등도 통합이 가능하겠지만 역시 이 S-300이라는 헬기가 주로 해상에서 함선 착함을 전제로 개발되는 만큼 비공이 주력 무장이 될 것이고
그럼 이건 북한 공기부양정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갈수록 위험이 높아지는 중동 지역의 해상에서 비공으로 무장한 S-300이 어떤 활약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면 답은 이미 나온 거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이 S-300이 우리의 헬기가 아닌 오스트리아의 쉬벨이라는 회사의 헬기이긴 하지만 여기에 우리의 비공과 EOTS를 팔 수 있다는 점에서 만일 S-300이 그 전작인 S-100만큼 팔린다면 우리나라 장비들의 수출 효과도 상당할 거라는 건 너무 뻔한 일입니다. 아마 저희 과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원래는 이 헬기의 도입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헬기가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우리 해군과 해병대는 무려 이륙 중량 2700kg에 달하는 미국의 MQAC를 요구했는데 고작 660kg짜리 헬기라니. 이런 작은 헬기를 제가 마음에 들어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헬기는 결코 660kg짜리 헬기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우리나라 장비를 탑재해서 제3국에 수출까지 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제가 이걸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헬기의 도입을 반대하던 것에서 도입 찬성 쪽으로 생각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헬기에 전혀 위험 요소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우선 우리 측 주관 회사로 전혀 무기 개발과는 연관이 없는 민간 헬기 정비회사인 UI라는 회사라는 게 좀 불안하고요. 그리고 이 S-300도 아직은 완성이 안 된 개발 중인 기체라는 점에서 걱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한 건 이 헬기와 우리 한화의 세계적 수준의 EOTS의 결합과 거기에 무장으로 비공의 통합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거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저번 영상에서 방산 분야를 독점하려는 한화를 비판하기도 했지만요. 이런 식으로 한화에서 개발하는 물건들을 보면 그 수준이 세계적 수준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저를 기쁘게 하고 저의 눈이 돌아가게 하니 무조건 한화를 미워만 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한화의 독점은 막아야겠지만 한화의 도전을 지지하고 응원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정말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가 도입한다는 해상작전용 무인헬기가 마음에 드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